안녕하세요. ITQ 액세스 2010 기출문제 1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Q 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인자격증입니다. 한 회차에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한글 엑셀 또는 한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또는 한쇼, 인터넷 5과목 중에 최대 3과목까지 동시에 시험자가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500점 만점 기준이고요.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합격은 A, B, C 등급으로 나눠지고요. A 등급은 400점에서 500점, B 등급은 300점에서 399점, C 등급은 200점에서 29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ITQ 액세스 2010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1번 테이블 작성과 데이터 형식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100점입니다. 1번 문제가 잘 작업이 되어야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선택 쿼리는 매개 변수 쿼리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90점이고요. 조건에 따른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식과 또는 함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필드 작성을 할 수 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테이블 조인 과정 문제인데요. 80점으로 앞서 만든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조건에 맞게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폼 작성하게 되는데 80점 문제가 되겠고요. 보통 기본적인 폼과 하위 폼 작성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보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5번 테이블 보고서는 일반적인 출력 형태를 보시고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에 따른 테이블 보고서 작성을 정확히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6번의 레이블 보고서는요, 활용도가 많은 레이블 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 형태가 대체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매회 문제마다 비슷한 형태를 띄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액세스 2010의 문제 6문제를 여러분들이 배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 2010 시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그램 이름과 버전이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험번호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파일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등이 하나의 파일로 작성돼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되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이름으로 저장할 것, 글꼴이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건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테이블 작성인데 100점이라고 했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두 개의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는데 필드 이름이라든가 형식이 올바르게 설정되는지, 그 다음에 입력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타 없이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임의대로 정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꼼꼼히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1번이 잘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 쿼리 90점. 세 번째, 테이블 조인 문제와 또 새로운 쿼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선택 쿼리는요, 필드 작성 능력을 보게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되 새로운 필드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필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수식
등을 세우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매개변수 쿼리를 세우게 될 때 매개변수에서 오류가 생기면 아예 점수가 0점 처리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테이블 조인과 쿼리입니다. 앞서 만든 테이블 두 개를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연결해서 그 관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쿼리 이름들이 지정이 되는데요. 띄어쓰기까지도 신경 쓰셔서 정확하게 써주시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 꼭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폼 작업이 나오는데요. 자, 폼 작업. 네 번째 문제는 폼 작업 80점인데 기본 폼이 있고요. 그 아래 하위 폼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폼에 해당되는 걸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 영역의 콤보 상자라든가 또는 그림, 단추 이런 것들이 잘 변경이 됐는지 배치가 됐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6번 문제는 보고서 문제인데요. 다섯 번째 테이블 보고서는 80점이고요. 마지막 레이블 보고서는 70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필드 순서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배치가 출력 형태가 동일한지, 글꼴이나 열 개수가 정확한지를 출력 형태를 반드시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레이블 보고서 역시 형식이 다채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주의하실 거는요. 동일한 출력 형태인지 보시고요. 가로방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가로 방향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조심하셔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프로그램 열어 놓으시고요. 문제풀이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보안 설정 해제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안 경고등이 뜨게 되면 콘텐츠 사용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눌러서 보안을 설정을 해제하실 수도 있고요. 자, 미리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대화 상자에서요. 왼쪽에 보시면 보안센터가 있고요. 보안센터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자, 이 대화 상자에서요. 차단된 내용의 정보 표시 안함이라는 옵션 버튼을 눌러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컬이나 폼의 작업을 하실 때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요. 엔터를 치면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 행으로 내려가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미리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파일 메뉴 눌러서 옵션 버튼 눌러서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설정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 설정에 보시면 엔터 키를 입력했을 때 다음 레코드로 이동 안함이 눌러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게끔 입력을 용이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눌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저장입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위치 찾습니다. 클릭하시고 문서의 ITQ 폴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 이름 상자에 지금 입력한 파일명이 정확히 뜨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과 동시에 만들어진 테이블 1은 오른쪽에 테이블 1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부터 풀어 나가실 텐데요. 자, 문제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와 같은 자료를 불러와서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하셔야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는요. 여기 보시면 내 문서 ITQ 픽처에 보시면 액세스 2014 파일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세트명은 B 유형이라는 세트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을 수정하셔서 출력 형태와 같은지 보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데이터 탭을 눌러 주시고요. 외부 데이터 메뉴 버튼 누르시고, 자, 엑셀. 우리가 외부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는 엑셀이죠. 자, 그 엑셀 자료를 어디서 갖고 올지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찾아보기 버튼 누르시고 아까 문제에 나와 있던 곳으로 가셔야 되죠.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가시면요. 액세스 2014-110이라는 엑셀 문서가 있습니다. 자, 열기 누르시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베이스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시고 확인. 네. 자,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될 테이블 유형이 시트명이 B 유형이 있고 C 유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B 유형을 가지고 오라는 문제를 보셨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 첫 번째 거 만드실 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B 유형 선택하셨고요. 다음 첫 행의 머리글, 열 머리글이라고 하는 건 관리 코드, 업로드, 파일 이름, 페이지 단가, 회원 코드를 말합니다. 첫 행에 열 머리글 있음 체크하시고 다음 자, 필드 이름, 관리 코드, 텍스트 등등 이제 누르실 때마다 바뀌겠지만 그 모든 내용은 그대로 두시고 또 다음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지금 id라는 열을 우리가 기본 키로 설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이 테이블 표를 보시게 되면 관리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관리 코드 이 부분을 누르셔서 관리 기본 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코드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키를 여기서 미리 해 놓으시면 좋고요. 설사 여기서 안 하셨다 하더라도 테이블에서 또 기본 키를 설정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미리 하시면 편하겠지요. 기본 키 선택, 관리 코드, 다음 누르십니다. 테이블로 가져오기라고 했는데 지금 B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살펴보면은 그 테이블 이름이 제본 제작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서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 쓰실 때도요,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본 제작 관리라는 테이블로 그 엑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침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닫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본 제작 관리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문제와 같이 고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창에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창을 조금 작게 보셔서 좀 조절을 좀 해놓고요. 자, 그러면 관리 코드는 텍스트. 자, 문제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관리 코드는 텍스트에 크기가 5로 설정해야 되고 기본 키다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텍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조금 작아서 조금만 더 필드의 크기가 255로 되어 있는 걸 크기를 5로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필드 이름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쇠 모양이 기본 키예요. 혹시 관리 코드에 이 기본 키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 관리 코드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 기본 키를 눌러 주셔서 재설정하시면 돼요. 설정을 잘못하셨을 때는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의 관리 코드 필드는 텍스트 형식이고요. 기본 키로 설정하고요. 필드 크기는 5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로드 시간,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날짜, 시간은 맞는데 이 형식을 저희가 기본 날짜로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업로드 시간은 날짜 시간인데 기본 날짜 형식으로, 파일 이름은 텍스트인데 20글자로 20 길이로, 페이지 단가는 숫자인데 정수의 롱 길이로, 통화 스타일로. 자, 이런 문제를 페이지 단가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 시간은 날짜 시간이며 형식은 자, 기본 날짜라고 나와 있죠. 이대로 찾아서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텍스트인데 글자 길이는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단가는 숫자인데 형식이 정수 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그 디자인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파일 이름, 필드 이름, 형식, 그 다음에 그 형식에 대한 옵션 값들을 우리가 하단에서 조절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정수 롱으로 우리가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그 숫자인 경우에는 형식을 통화 스타일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형식란에 일반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셔서 통화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자릿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리 없이 하셨는데, 자, 어디 부분이요? 수량 부분입니다. 이 수량은요, 숫자인데 정수 형태고요. 유효성 검사를 해라. 자, 그거는 위에 문제 나옵니다. 단 수량은 1부터 100 이하, 1 이상 100 이하의 값만 입력받도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오죠. 자, 유효성 검사 문제가 나오죠. 자, 수량 필드를 찾으셔야 되는데 수량 필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 코드가 있는 행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십니다. 행 삽입 메뉴를 누르시고, 자, 삽입된 행에 필드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은 데이터 형식이 숫자고, 그 다음에 그 필드 숫자의 크기, 필드 크기는 정수 값으로 지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 부분에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 이상. 자, 그러면 이상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자를 먼저 써주고 1 이상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 칸 띄우고 and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0.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이상 그리고 100 이하인 조건에 해당되는 숫자만 입력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시 테이블 제본 제작 관리 테이블에서 우클릭하셔서 열기를 해봅니다. 자, 열어서 출력 형태와 같은지 보셔야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 누르시고 또 한번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 형태와 맞는지 살펴보시는데 먼저 필드 이름부터 보시면 되고요. 업로드 시간에선 지금 열 너비가 좁아서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열 너비를 충분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도 열 너비가 충분한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단가, 그
다음에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회원 코드가 지금 나왔죠. 자, 이런 경우 원래는 수량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자, 수량 필드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 필드 이 이름에다 놓고요. 그냥 드래그 하세요. 페이지 단가와 회원 코드로 순서 맞추셔야 돼요.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자, 페이지 단가, 그 다음에 수량, 회원 코드고요. 수량은 새로 만들어진 필드이기 때문에 출력 형태 문제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지금 입력할 때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서 입력이 가능한 건 아까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옵션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맞추시고 정확히 맞추시고 출력 형태와 똑같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한 번 더, 자,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테이블 1번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만드셔야 되는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이 조건 2에 되는 거죠. 테이블 2, 이름은 회원 정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자, 테이블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필드 구성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의 출력 형태를 보시고 데이터를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원 구분이 콤보 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 코드, 이름, 연락처, 회원 구분, 누적 마일리지, 요 테이블을 보시면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메뉴 누르시고요. 자, 테이블 그룹에 테이블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1 만들어지죠. 우리가 아까 우리 테이블 나와 있는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1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눌러주십니다. 자, 테이블 이름은 회원 정보라고 했죠. 자, 회원 정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드 이름을 순서대로 써나려 가시면 돼요. 회원 코드. 자, 회원 코드는 텍스트고요. 크기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형식이고요. 크기는 10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고요. 역시 텍스트가 되겠고요. 크기는 13.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명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회원 구분이고요. 자, 회원 구분은 텍스트고 크기는 10인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회원 구분은 콤보 상자 형식으로 입력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 아래 보시면 여태까지는 일반 탭에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조회 탭을 눌러주시면 이 입력을 우리가 컨트롤하기를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입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콤보 상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 원본, 여기 테이블 쿼리라고 했는데 테이블 작성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게 값 목록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하기 위해서 값 목록을 눌러주시고요. 그 하단 행 원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콤보 상자, 자, 즉 여기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회원 구분은 이 회원 구분 테이블 필드는 목록값 일반 우수 특별만 허용하는 콤보 상자를 이용하십시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값 목록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그 다음에 우수, 자, 특별. 자, 구분 기호를 그냥 컬론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콤마로 했는데요. 콤마를 찍어도 자동 엔터 치면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수, 특별 요 항목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는 거죠. 콤보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일반, 우수, 특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원 구분 밑에 누적 마일리지 입력합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가 되겠군요. 숫자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필드 값이 정수롱이네요. 일반 탭 누르셔서 정수롱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형식은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란 반드시 눌러서 자, 표준값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 살펴보시면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항목,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필드명들을 다 정확하게 크기, 형식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에서도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레코드만 입력을 할게요. 자, 테이블 작성은 끝나셨으니까 자, 왼쪽 회원정보 테이블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열기 누릅니다. 당연히 저장하시고요. 예 누르시고요. 자, 열기하셔서 입력 시작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필드는 회원 코드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디라는 필드가 지금 자동 생성이 되어 있으세요. 자, 이거를 고치셔야 되는데, 다시 왼쪽 테이블,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디자인 보기 눌러주시면, 우리가 입력할 때 사실은 이 맨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일련 번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셨어야 되는데, 지금 없애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디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기본 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키를 없애셔야 돼요. 테이블 이번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없애시고 그 다음에 이 항목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삭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생성되어 있을 때 그걸 버리고 예, 그 다음에 회원 코드 입력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를 없애고 해제하고 행을 삭제하셔야 된다는 거. 자, 회원 정보 테이블 다시 엽니다. 저장하고요.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필드 단위로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요. 열 너비가 좁을 때는 충분히 늘려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출력 형태와 또 같이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랑 유사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회원 구분은요. 이렇게 콤보 상자, 즉 드롭 버튼을 누르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특별. 자, 그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숫자는 컴마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2000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쓰여 나가시면 되는데요. 필드 단위로 쓰실 때는 이렇게 탭키를 누르시면서 쓰시고요. 위아래로 쓰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 이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오타 없이 입력하실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 입력된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맞춰 놓으신 다음에 출력 형태가 같은지 살펴보다 보니까 누적 마일리지 부분에서요. 우리가 형식이 표준으로 눌렀는데 분명히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문제는 소수점이 없지요. 자, 다시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자, 여기 디자인 보기 누르신 다음에요. 누적 마일리지 우리가 문제대로 숫자 형식으로 바꿨고 필드 크기는 정수 롱이라고 바꿨습니다. 형식은 표준이라고 했고요. 자, 근데 밑에 소수점 자릿수 우리가 표준을 잠깐 아까 살펴보셨을 때 소수점 두째 자리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으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표준이었는데 우리가 출력 형태에서는 소수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맞춰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맞춰주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자, 여기 보시면 표준까지만 나와 있지 소수점에 대한 얘기는 없죠.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을 0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출력 형태와 꼭 맞춰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요 열 너비를 좀 늘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라는 글자가 다 안 보여서요.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맞춰 주시는 거를 여러분이 1번 문제에서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